저는 세인관세법인 요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요건에는 많은 이제 뭐 법들, 뭐 요건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뭐 저희가 많은 고객사들이 질문을 하거나 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 좀 빈도수가 높은 것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려서 오늘 교육을 할 거고요. 저희는 저는 이제 전기용품, 뭐 전환법이나 뭐 어린이, 전파, 뭐 화장품 이쪽으로 주로 업무를 하고 있고, 화학물질이나 화학평법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환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원래 품공법이랑 전환법 아시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랑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랑 합쳐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번 초에 뭐 이슈가 많이 됐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막 옷을 뭐 다 인증을 받아야 되니 뭐 말아야 되니 뭐 정부에서 뭐 그런 게 많았는데, 원래 법이 바뀐 게 아니고 원래 옷이라는 것도 성인 옷도 다 검사를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되고 전기용품도 그런 마찬가지인데, 이게 법이 합쳐지면서 약간 그 법에서 관리하는 안전 요건 뭐 용어도 바뀌고 이러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건데, 뭐 바뀐 건 없고요. 이게 합쳐지면서 이제 뭐 규제도 뭐 몇 개 통일화된 것도 있고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 사항 중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세 부분으로 통일돼서 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품공법에서는 저희가 원래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전 인증 제품들은 공장 심사랑 제품 심사를 해야 되고 2년마다 갱신을 해줘야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품공법에서는 그 공장 심사를 안 하되 이제 일회성으로 들어오는 BL 건에 대해서는 그 제품 검사만 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해준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기용품도 이제 같이 법이 묶여지니까 같이 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전기용품이랑 생활용품이 이제 안전 인증의 경우에 2년마다 1회씩 하는 걸로 통일이 됐고요. 그리고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 중에 KS 인증 제품 중에 안전 인증 면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행 수입업자를 위해서 뭐 수수료 부담 완화하는 제도가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전 확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다시 제품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안전 확인 유효 기간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품목은 이제 또 뭐 이런 저희가 자기네들이 뭐 스스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거에 대해서 확인서를 신청을 해서 그거를 확인서를 받아서 이제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성인용 옷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예가 되겠죠.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게시해서 뭐 판매하는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터넷 그 홈페이지에 우리는 이러한 검사를 우리가 받았다, 이런 것들을 게시해서 판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안전 확인 유효 기한이 폐지됐다는 말은 네. 안전 확인 받았던 유효 기한 뭐 3년간 이런 그 기간이 아예 없어지고, 네. 안전 확인 한 번만 받으면 그걸 계속 쓸 수 있다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질문은 제가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칙 규정 같은 것도 이제 전기용품, 생활용품 합쳐지면서 다 통일화됐습니다. 자, 이제 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생활용품 먼저 볼 텐데요. 생활용품은 안전 인증이 있고, 안전 확인이 있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개념을 위쪽으로 갈수록 좀 안전성, 위험성 같은 거를 더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인증 같은 경우에는 공장 심사도 하고 제품 검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마다 주기로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예로는 뭐 어린이용,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카시트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가스라이트, 물놀이 기구 등은 다 여기에 해당되고요. 안전 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 검사만 국내 뭐 지정 시험기관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제품 검사를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마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고요. 그리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이건 따로 인증번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로 인증번호가 나오진 않는데 이제 저희 그 법상에 있는 규격 내에 이 제품이 적합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인정하다는 게 나는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규격에 맞게 거기에 그 규격에 뭐 어떤 수치가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오게 자기가 검사를 해야 되고 성적서도 거기에 맞게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정용 섬유 제품, 뭐 우리 옷 같은 거, 그다음에 가죽 제품도 있고, 뭐 우리 시계 같은 것도 검사를 다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방금 이 모든 과정은 통관 전에 또는 유통 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에 다 검사를 받고 이제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통관이나 유통 전에 또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글 라벨을 작성해서 제품에 붙여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안전 인증 품목을 예를 들어서 만든 거고요. 위에 보시면은 안전 KC가 있고 안전 인증 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법에 의한 품질 표시를 넣고 이렇게 라벨을 만드셔서 하면 되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급자 적합성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 번호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 번호 따로 들어가지 않지만은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판매하시면 통관하거나 판매하시면 됩니다. 이제 또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면제 조건인데요. 면제 조건, 생활용품에서는 면제 그 사유가 몇 가지 없습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연구개발, 전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생활용품 면제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전시 이런 게 있지만은, 이게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할 거다 해서는 면제가 안 되고요. 또 전시, 우리가 이런 데 전시할 거다 이런 데가 안 되고, 예를 들면은 국가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전시회라든지 연구소가 따로 사업자가 있고 거기에 적합하게 들어가는 제품일 경우에만 그 면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수출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 따른 수출 필증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동일 모델 확인이라는 거는 완구로 예를 들면은 완구가 세관장 확인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구를 세관장 확인 대상이니까 우리는 이러한 인증을 받았다라는 그 더블 체크하는 개념으로 유니패스나 이런 곳에서 신청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거기에 요건 번호가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통관 시에 활용해서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벌칙은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용품인데요. 전기용품도 마찬가지로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으로 나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도를 동일화해서 공장심사, 제품 검사를 하게 되고, 안전인증 품목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 충전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서 어댑터 이런 것들도 다 안전인증 품목에 해당됩니다. 안전 확인 제품에도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기용품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너무 제품이 많잖아요. 전기용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제품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상의 안전 인증, 안전 확인 이런 품목들을 다 넣어놨지만은 여기에 명시해 놓지 않은 제품들은 1000V 이하의 제품들을 중에서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직류전원 24V, 교류전원 30V 이하의 제품들은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제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한 번씩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제품들입니다. 전기용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통관이나 유통 전에 라벨을 작성해서 붙여서 판매를 해야 되는 제품들이고요. 전기용품도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생활용품 쪽은 면제 사유가 한 3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기용품은 뭐 연구 개발용이라든지 뭐 특수 설계, 뭐 제조업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뭐 산업용 특수 구조 이런 것들로도 면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리면은, 뭐 특수 용도로 제작된 특수 구조 용품을 면제를 할 때 그냥 뭐 우리들은 이거를 얘에 맞춰서 맞는 부품으로 수입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안 되고, 이게 어떤 부품이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뭐 직류 전원 장치다 했는데, 이 직류 전원 장치를 이 제품에만 사용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특수 구조가 아닌 거죠. 그 회사 내부적으로는 여기에만 사용할 거다 했지만은 이게 범용성이 띄게 되면은 면제가 되지 않고,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확인도 아까 그 생활용품에서 뭐 동일 모델 확인하는 것처럼 이제 세관장 확인 대상이 되는 품목들에 한해서 더블 체크하는 개념으로 뭐 유니패스나 신청해서 요건 번호를 받은 다음에 다시 신청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벌칙들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인데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은 원래는 그 품공법에 있다가 2015년 6월 4일자로 이제 어린이 제품이 따로 분리가 됐습니다. 어린이 제품도 원래 품공법에 있었다 보니까 이런 인증 구분은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안전 인증 품목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생활용품에서 그 카시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카시트는 어린이 제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것도 같이 이렇게 공장 심사, 제품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주요 이슈사항에서 말씀드린 그 일회성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공장 심사를 안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카시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2년마다 검사를 원래 받아야 되지만, 일회성 비해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비해에 한해서만 검사를 하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인데, 추후에 또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거는 또 다시 뭐 인증을 또 다시 받아야 되고, 똑같은 제품이라 할 경우에도 그렇게 되는 제도입니다. 안전 확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유아용 섬유 제품, 애들 옷이라든지 뭐 왕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이 이제 어린이 특별법 안에는 그 어린이 공통 안전 기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기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안전 확인 제품, 뭐 안전 인증 제품은 거기서 이제 플러스로 공통 기준을 깔고, 그 위에 거기에 플러스 왕구 기준, 뭐 학용품 기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가 사용할 만한 모든 것들은 어린이 공통 안전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가방인데, 그냥 이건 공급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성인용으로 만든 가방이다 이랬는데, 가방에 그냥 캐릭터 모양이 있다, 뭐 피카츄 모양이 뭐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린이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으로 받아야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품목입니다. 어린이 품목 같은 경우에도 안전인증, 안전확인 라벨을 만드셔야 되고요. 공급자 적합성 확인,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인증 번호는 나오지만, 이거 공급자 적합성에는 인증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면제 조건들이 있는데요. 어린이 제품도 면제 조건, 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연구개발이나, 전시나, 이런 것들만 있고, 따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 모델 확인도 아까처럼 더블 체크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파법은 원래는 이게 전파법이랑 전기용품이 원래 다른 법으로 있었는데 2012년 7월 이전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전파법도 전기용품 시험을 할 때 전파법에 EMC라는 부분이 EMC를 같이 시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2년 7월 이전에 전기용품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는 전파법도 같이 면제를 해줬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그때 2012년 7월 이후로 규제 분리를 해서 이제 전기용품은 무조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은 전파법에서 무조건 이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파법에는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잠정 인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적합 인증은 이제 유무선 쪽으로 관련된 제품들에 한해서 되는 거고요. 적합 등록에는 또 자기 시험 적합 등록이 있고 지정 시험 기간 적합 등록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기 시험 적합 등록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급자 적합성이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자기 스스로 이걸 적합하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검사를 받고 국립전파연구원에 확인서를 받는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해외에 있는 인증서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규격에 맞는 어떤 시험을 진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성적서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자기가 이거에 적합하다고 해서 국립전파연구원에 신고를 해서 어떤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이 자기시험 적합등록이고요. 지정시험 적합등록은 이제 우리나라에 지정된 시험기간 한 40여 개가 있는데 전파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인증번호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잠정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로 요즘 전기 전자제품들이 너무나도 신규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인증을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파법 같은 경우에도 국내 출고 전, 통관 전에 해야 되는 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표시 내용도 다 표시를 해서 부착해서 판매를 하셔야 되고요. 전파법 같은 경우에는 면제 조항이 많고 그리고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보다는 면제가 좀 잘 할 수 있는 품목들이거든요. 근데 전파법 같은 경우에는 전파법 면제 같은 경우에는 면제를 받았지만은 2년 이내에 2년 이내에 품목을 반출하거나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제약이 있는 면제 조건인데 그리고 이 면제 사유로만 꼭 사용해야 되지 다르게 판매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합성 평가 확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더블 체크하는 개념으로 전파법의 대상이 되는 품목들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유니패스나 해서 인증번호, 모델명을 넣고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요건번호를 넣고 신청을 해서 그 확인서가 나오면은 그걸로 통관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제 화학물질관리법인데요. 원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라고 법을 하나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이런 화학물질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로는 관리가 안 되겠다 해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여기
화학물질관리법이랑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두 개로 나뉘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관법의 화학물질이 그냥 모든 것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화학물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에 대한 그 적용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법들에서 관리하는 품목들은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화관법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들이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음식들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게 한 13가지 정도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에는 대부분 이제 물질이나 아니면 시설이나 말 그대로 화학물질에 관련된 것들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물질이나 시설, 화학물질을 관련된 시설이나 아니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명세서라는 거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화학물질 명세서는 이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물질이 이러한 화학물질 안에 이러이러한 어떤 카스 넘버가 있는 거가 존재해 있다. 이런 거를 LOC나 아니면 성분표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을 해서 화학물질 명세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작성을 하고 첨부 서류로 LOC나 성분표를 같이 첨부를 해서 우리는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거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화학법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학물질 명세서라 미제출하거나 유독물 물질 이런 것들 하지 않으면은 근데 이게 대부분 화학물질이 그 세관장 확인 대상이 잘 안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입자들이 세관장 확인 대상이 안 걸리니까 그냥 통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걸리게 돼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고요. 이제 화평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평법은 기본적으로 물질도 관리하지만은 이제 약간 등록에 관한 내용인데요. 물질 중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정리해 놓은 물질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신규 화학 물질이나 등록 대상 물질들은 이제 자기 업체가 스스로 그 자료들을 다 구비한 다음에 환경부로 가서 우리들이 이러한 물질인데 이거를 어떤 물질로 분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제 환경부에서 유해성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독물질이다, 제한금지 물질이다, 허가물질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화평법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법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12가지 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법에서 제외시켜 주겠다 이런 법들이고요. 이런 내용이고요. 일단 제조 등의 보고는 우리가 이번 2017년이면 2016년도에 우리가 화학물질을 수입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정도 수입을 했었고 판매를 하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신규 화학물질이랑 기존 화학물질이 바뀐 부분은
원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있을 때는 신규화학물질은 100kg 초과하지 않으면은 면제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면서 신규화학물질은 뭐 조그만 몇 g이 되더라도 다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등록 대상 물질은 1톤 이상이 돼야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화평법도 마찬가지로 처벌 규정이 있는데, 뭐 등록을 미이행 시에는 그러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슈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뭐 가습기 살균제나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원래 섬유유연제나 뭐 표백제, 뭐 세정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풍공법에서 원래 관리하던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들이 풍공법에서 원래는 세정제나 뭐 섬유유연제도 화학물질 세관적 확인 대상에 안 걸려 있다 뿐이지 화학물질 명세서도 제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세관적 확인 대상이나 뭐 이런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검사 진행도 안 하고 뭐 화학물질 명세서 제출도 안 하고 그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돼서 뭐 가습기 살균제나 이런 게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위해 우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지금 아직까지도 몇 개의 품목은 관리를 하고 품목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제 다시 다 환경부로 넘어올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장품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장품법에는 수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진정 수입, 그냥 원래 방법대로 FM대로 약간 수입한다고 보시면 되는 게 진정 수입. 여기에는 뭐 제조 증명서, 판매 증명서, 뭐 이런 것, 뭐 BSE 증명서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하셔서 수입을 하는 거고요. 병행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류들을 갖추지 않고 뭐 다른 수입자가 뭐 수입을 해서 동일성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수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수입을 할 자격 요건이 되는 거는 이제 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제조 판매업 등록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자기가 제조해서 자기가 판매하게 되면은 이 둘 다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수입을 해서 하는데 자기는 제조 판매만 한다 이러면 제조 판매업 등록만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판매 증명서, 제조 증명서, BSE 증명서도 필요하지만,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이것들이 뭐 어떤 배합비가 뭐 넘는다든지 뭐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성분 규격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다 됐다고 하면은 뭐 구비 서류 중에서는 판매 증명서, 뭐 거기 나라에서 뭐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유럽 전체나 뭐 그 외에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조 증명서는 이제 그 안에 그 품목 안에 어떠한 성분들이 있고 뭐 우리 이 성분들은 뭐 이상이 없으면 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는 거고, BSE 증명서는 이제 반추동물을 활용해서 뭐 만든 제품이 없다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증명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뭐 이상이 없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절차는 일단 아까 동일성 확인은 이제 병행 수입의 내용이고요. 일단은 뭐 제품에 아까 이상이 없다는 아까 그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동일성 확인은 이제 뭐 이 제품과 이 제품과 동일성하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하고 그 필증을 받은 다음에 통관을 하고 이제 자가 품질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뭐 공급자 적합성 개념과 비슷한 건데 자기 스스로 뭐 검사를 진행을 해서 적합하다고 확인을 한 다음에 라벨을 부착하고
이제 판매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절차입니다. 화장품에는 화장품의 1차 포장, 2차 포장이라는 개념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화장품 1차 포장은 만약에 뭐 립스틱을 예로 들게 립스틱이 화장품이 있으면은 그 플라스틱에 직접적으로 있는 포장이 1차 포장이고요. 2차 포장은 만약에 립스틱을 판매하기 위해서 네모나 박스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게 2차 포장이 되거든요. 뭐 거기에 대한 표시사항들이 다 1차에만 표시해야 되는 제품도 있고, 1차, 2차에 다 표시해야 되는데, 1차, 2차 중에 하나만 표시해야 되는 성분, 그 내용도 있는데, 꼭 반드시 1차에만 표시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제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품마다 보면서 표시사항을 확인을 해서 표시하시고 판매하면 됩니다. 제조 판매업체 준수사항은 이렇게 품질 관리 기준수,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까 판매 증명서 양식은 이런 식으로 있지만은 이거랑 다르게 또 다른 양식이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제조 증명서는 이런 식으로 성분이 나와 있고 BSE 증명서도 여기 반추동물 쓰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